나는 항상 건강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일상 속에서 작은 실천을 지속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웠다. 몇 년 전부터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려 했지만 늘 바쁜 업무와 사회생활 때문에 규칙적인 건강 습관을 가지지 못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하루 물 2리터 마시기라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습관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 힘을 직접 체험하기로 마음먹었다. 첫째 날부터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거실 테이블 위에 물병을 준비해 두었다. 시작은 참으로 어색했다. 정해진 물의 양을 채우지 못할 때가 많았다. 회사에 도착한 후에 일과를 마친 저녁이 되면 아직도 절반 이상 남아있는 물병을 보며 스스로 놀라곤 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었다.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개운함이 달라졌다. 과거에는 잠을 깨워도 머리가 무겁고 몸이 피곤했지만 이제는 상쾌하고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 피부가 점차 윤기를 띠기 시작했고 여드름 같은 작은 피부 문제들도 서서히 개선되었다. 이를 본 주변 사람들은 피부관리 비법에 대해 궁금해했다. 2주째가 되면서 내 몸은 점점 물을 필요로 하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기 시작했다. 갈증을 쉽게 느끼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물병에 손이 갔다. 또한 물을 자주 마시면서 식사량이 조절되는 것을 경험했다. 과거에는 인스턴트 음식이나 간식을 자주 찾았지만 물을 충분히 마시는 동안에는 그런 충동이 줄어들었다. 한 달을 꽉 채운 이후부터는 내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다. 처음에는 단순히 수분을 보충하는 것 이상으로 그것의 이점을 체험했다. 집중력은 이전보다 뛰어났고 업무 중에도 피로를 덜 느꼈다. 주변의 동료들도 내가 활기차고 적극적으로 변한 것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항상 같았다. 난 이제 하루에 물 2리터를 마셔. 뿐만 아니라 이 습관은 내 삶의 다른 측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매일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하루 일과 중 물 마실 시간을 정했다. 이것은 나의 시간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삶을 이렇게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나는 새로운 건강 목표들도 세우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경험들로 나는 하루에 물 2리터를 마시는 것이 단순히 몸의 필요를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나의 건강뿐 아니라 마음가짐과 생활 방식을 바꾸는 강력한 초석이 되었고 꾸준함의 힘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다. 이제 나는 물병을 손에 쥘 때마다 건강한 변화를 이끌어낸 작은 출발점으로서의 그 가치를 다시금 상기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지금은 한창 환절기,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는 이 시기에는 언제나 면역력 강화를 신경 써야 하는데 특히 감기 시즌에는 더욱 그렇다. 아침에 일어나 찬 공기를 마주할 때마다 코끝이 싸늘하고 왠지 모르게 목이 간질간질하다면 이 이야기를 주목하자. 사람들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지만 그 중 하나가 바로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면역력 강화 식품 탑10을 알고 있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먼저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건강한 면역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의 이야기는 면역력을 높이는 식품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마늘이다. 마늘은 알리신이라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강력한 항균성과 항바이러스성을 자랑한다. 많은 요리에 들어가는 마늘이지만 건강을 위해 생으로 먹거나 차로 만들어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두 번째로 소개할 식품은 생강이다. 많은 사람들이 감기에 걸렸을 때 생강차를 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 기능을 도와 면역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감기에 걸렸을 때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은 몸의 피로를 풀어주는데 도움이 된다. 세 번째는 아로니아이다. 아로니아는 비교적 최근 들어 주목받기 시작한 베리류로 강력한 항산화제를 다량 함유하고 있다. 이는 면역력을 높이고 감기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아로니아는 비타민C 함량이 높아 피로 회복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다. 네 번째는 프로폴리스다. 벌집에서 생기는 프로폴리스는 천연 항생제로 불리며 다양한 균종에 대해 뛰어난 항균력을 발휘한다. 특히 목이 아플 때 프로폴리스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어 많은 이들이 애용하고 있다. 다섯 번째로는 요거트를 들 수 있다. 요거트는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유익한 프로바이오틱스를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한다. 매일 아침 한 컵의 요거트를 먹는 습관을 들이면 장 건강은 물론 면역력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다. 여섯 번째는 해조류다. 미역, 다시마 등 다양한 해조류는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 및 미네랄이 풍부하며 면역력을 높이는 데 탁월하다. 특히 아이오딘이 풍부해 갑상선 기능을 보조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몸의 활력을 높여준다. 일곱 번째로는 브로콜리를 빼놓을 수 없다. 브로콜리는 비타민C와 섬유질, 여러 미네랄이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몸의 염증 물질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8번째는 고구마이다. 달콤한 맛이 특징인 고구마는 비타민 A가 풍부하여 피부 및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다양한 조리법으로 먹을 수 있어 질리지도 않는다. 9번째는 양배추다. 양배추에도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C가 풍부하다. 특히 양배추를 절인 김치는 유산균이 많아 장 건강에도 좋다. 마지막으로 10번째는 꿀이다. 꿀은 자연이 주는 달콤한 선물로 천연, 항균 작용을 하며 목이 아플 때 진정 효과를 준다. 차에 넣어 마시거나 그냥 먹어도 좋다. 이처럼 면역력을 높이는 식품들을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니 기쁘지 않은가?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식품들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다. 하루아침에 면역력을 높일 수는 없지만 매일의 식단에서 조금씩 위의 식품들을 포함시킨다면 몸은 점차 달라질 것이다. 이제부터 감기의 안녕을 고하고 건강한 하루하루를 보내보자.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바쁜 도시의 한복판에서 살아가던 지민은 매일매일 쏟아지는 업무와 인간관계 속에서 점차 지쳐가고 있었다. 아침 출근 전부터 지하철 안에서 이미 피곤을 느끼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침대에 쓰러지듯 늘어지는 일이 일상이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했지만 지민은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처음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몇 가지 방법을 시도해보았다.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몇 가지 혼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스 해소법들을 만나게 됐고 지민은 이를 하나씩 자신의 일상에 맞춰 시도하기로 했다. 첫 번째로 시도한 것은 명상이었다. 명상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어 접근성이 좋았고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혀주는 효과가 컸다.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 앉아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며 명상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5분이 길게 느껴졌지만 차츰차츰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의 평화를 느끼며 마음속 긴장이 풀어지기 시작했다. 며칠 후 하루의 시작을 명상으로 알리는 이 시간이 무척이나 여유롭고 편안하게 느껴졌다. 두 번째로 지민은 규칙적인 운동을 습관화했다. 사무실에 앉아있는 시간이 대부분이다 보니 몸이 굳고 긴장이 쌓이는 것을 풀어주기 위해 매일 저녁 동네 공원을 한 바퀴씩 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걷는 것도 벅차서 빠르게 걷기를 시도했지만 차츰 체력이 좋아지면서 뛰는 시간도 늘었다. 주말에는 산책을 하며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의 안정을 느꼈다. 뛰고 난 후 찾아오는 상쾌함은 업무의 피로를 눈 녹듯이 사라지게 만들었다. 다음으로 시도한 것은 음악 듣기였다. 혼자 집에 있을 때 특히 저녁에는 차분한 클래식 음악이나 잔잔한 재즈 음악을 틀어놓고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을 가졌다. 음악은 지친 감정을 어루만져주고 복잡한 생각을 단순하게 정리해주는 힘이 있었다. 가끔은 주방에서 요리할 때나 집안일을 할 때도 즐겨 듣던 앨범을 반복 재생하며 마음의 여유를 찾았다. 그리고 글쓰기를 시도했다. 고교 시절부터 취미였던 글쓰기를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하면서 하루에 있었던 일이나 느낀 감정들을 노트북에 기록했다. 글로 표현함으로써 복잡한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속에 쌓인 감정이 해소되는 기분이 들었다. 짧은 문장 하나로 그날 하루를 담아내기도 하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고민과 생각들을 토해내듯 기록해 나갔다. 이렇게 쌓여가는 글들은 그 자체로 힐링이 되었고 지민은 어느새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고 있었다. 점차 지민의 일상은 조금씩 변했다. 더 이상 주말이 오기만을 기다리지 않았고 스트레스가 쌓일 때면 혼자만의 시간으로 일을 해소할 수 있는 여유도 생겼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스스로를 돌보며 마음의 안정을 찾는 법을 배운 지민은 더 이상 스트레스에 지지 않고 일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지민은 친구들에게도 혼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의 중요성을 전했다. 사람이기에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자신을 사랑하고 돌볼 줄 안다면 그 스트레스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민의 이야기는 어쩌면 100만 가지 중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지만 여러 사람들에게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작은 길잡이가 되어주길 바란다. 네 번째 이야기. 김수연은 번화한 도시에서 바쁜 일상을 보내곤 했다. 어느 날 그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몸이 찌뿌둥하고 정신이 막지 않은 느낌을 받았다. 커피를 여러 잔 마시고 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고 그렇게 하루를 겨우 버텨냈다. 이런 날들이 계속되자 수연은 자신의 생활 패턴에 뭔가 문제가 있음을 직감했다. 그 문제의 중심에는 그동안 무시해왔던 수면이 있었다. 수연은 우선 본인의 수면 습관을 돌아보았다.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침대에 누워 SNS를 뒤적거리다 잠들거나 야근 후 자정이 넘어 집에 오면서부터 시작한 늦은 저녁과 음주가 일상이었다. 과거에 운동을 꾸준히 했던 시절과 크게 달라진 점은 아니었지만 그에 따른 피로감과 건강 문제는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버틸 수 없음을 느끼고
다양한 연구와 전문가 조언을 토대로 수면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먼저 수연은 자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기로 마음먹었다. 파란 화면이 수면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라도 이행하기로 했다. 대신 수면 전 독서를 시작했다. 좋아하는 소설을 읽으며 머리를 편안하게 만들고 눈을 쉬게 했다. 또한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주중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렇게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통해 그는 몸의 생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다. 수면 환경도 개선했다. 침실의 온도를 약간 낮추고 완벽한 암시를 만들기 위해 두꺼운 커튼을 설치했다. 아울러 편안한 침대와 베개도 교체했다. 새로운 침구는 피부에 닿는 촉감도 부드러워 그가 잠드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 다음은 스트레스 관리였다. 하루 동안의 걱정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기보다 명상이나 가벼운 요가를 통해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이를 통해 그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식습관도 조금씩 개선하기 시작했다. 자극적인 음식과 늦은 음식 섭취를 피하고 카페인 섭취량도 줄였다. 특히 잠들기 전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 대신 가벼운 요거트나 바나나 같은 음식을 선택했다. 이러한 식단 변화는 그의 수면의 질을 더욱 향상시켰다. 몇 달 후 수연은 매일 아침 상쾌하게 일어나는 자신을 발견했다. 처음엔 귀찮고 어려웠던 것이 어느새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카페인에 의존하지 않고도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몸의 컨디션도 좋아졌다. 건강한 삶은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다. 수연의 이야기는 누구나 수면의 질을 개선하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면의 중요성을 깨달은 그는 이제 더 나은 삶의 기초를 다졌다.